1등석이라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아, 비즈니스석으로 잡았지? 월요일 아침 9시 출근하자마자 울린 시어머니의 카톡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기획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쌓여있는 결제 서류들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산더미처럼 높이 쌓인 문서들 사이에서 형광펜을 들고 있던 제 손이 그 메시지 한 줄에 멈춰버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비즈니스석이라니 대체 무슨 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혀 감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며 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즈니스석이 무엇에 대한 건지 여쭤보았어요. 그런데 답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70세 생신을 맞아 유럽 여행을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를 도는 10박 11일 일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온 가족이 함께 가야 한다고 하셨죠. 제게 한 번의 상의도 없었고 언제 어디로 갈지 물어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비즈니스석 좌석 등급만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옆 부서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는 소리, 프린터기가 돌아가는 기계음,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들이 모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일상적인 소음들 속에서 제 귓가에는 오직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어요. 인원을 여쭤봤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20명이 함께 간다고요.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미 모든 분들께 연락을 돌려놓으셨고 다들 좋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저 예약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20명, 유럽, 10박 11일.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꺼내 들었어요. 비즈니스석 항공권만 대략 계산해봐도 한 사람당 최소 500만 원은 넘을 거였습니다. 20명이면 항공권만 1억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거기에 10박 11일 동안의 호텔비, 식사비, 관광비까지 더하면 손가락이 계산기 버튼 위에서 멈춰버렸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여쭤봤어요. 비용 예산을 먼저 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70평생을 고생만 하며 사신 분이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겠다는데 며느리가 돈 타령을 하느냐고 하셨죠. 제대로 준비하라는 말씀만 남기시고는 더 이상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족 단체 채팅방에 파일 하나가 올라왔어요. 엑셀 파일이었는데 제목이 참 당당했습니다. 엄마 생신 유럽 일정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파일을 열어보니 10박 11일 일정이 분 단위로 빼곡하게 짜여 있었어요. 미넨에서 시작해서 하이델베르크, 루체른, 인터라켄을 거쳐 파리로 끝나는 루트였습니다. 각 도시마다 5성급 호텔이 지정되어 있었고 미슐랭 별점 레스토랑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전용 관광버스와 한국어 가이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공들여 만든 완벽한 일정표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었다는 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없었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예약하고 요구하는 대로 결제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속은 먹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답답하고 무거웠어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메시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요구받는 희생들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엑셀 파일을 자세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제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일정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왕족의 유럽 순방 계획서 같았거든요. 첫째 날 미넨 도착 일정부터 시작이었어요. 비즈니스석으로 12시간을 날아가 도착하면 공항에서 전용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20명이 타는 버스니까 45인승 이상의 고급 차량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타실 좌석은 맨 앞쪽 가장 편한 자리로 별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숙소는 미넨 중심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이었어요. 체크인하자마자 저녁 식사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로 진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뉴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는데 트러플 파스타와 송로버섯 스테이크, 캐비어가 포함된 풀코스였어요. 디저트는 별도로 주문하며 와인 페어링도 필수라고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관람하고 점심은 전통 독일 레스토랑에서 먹는데 여기도 예약이 필수인 유명 맛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오후에는 쇼핑 시간이 배정되어 있었고 명품 거리를 들르는 코스였습니다. 저녁에는 또 다른 미슐랭 레스토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10박 11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최고급 레스토랑과 5성급 호텔, 프라이빗 관광 일정들이 촘촘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융프라우 정상까지 올라가는 프라이빗 투어가 포함되어 있었고 파리에서는 베르사유 궁전 가이드 투어와 샹젤리제 거리 쇼핑, 세느강 디너 크루즈까지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리는 것조차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각 항목마다 예상 비용을 대략 계산해 보니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항공권 20명 비즈니스석이면 최소 1억 원, 10박에 5성급 호텔비가 약 5천만 원, 전용 관광버스 렌트비가 2천만 원, 매일매일의 미슐랭 레스토랑 식사비가 약 3천만 원. 대충 계산해봐도 총 비용은 2억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숫자가 모니터 화면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것만 같았어요. 제 연봉의 몇 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일정을 누가 짰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 건지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다는 거였어요. 오후 2시쯤 되니 시누이 은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정표 받아봤냐고, 정말 환상적이지 않냐고 물어왔어요.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 어조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일정이 너무 빡빡한 것 같다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평생 한 번 가는 여행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언니가 워낙 꼼꼼하고 능력도 좋으니까 예약은 언니가 맡아서 해주면 된다고 덧붙였어요. 마치 제가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저녁 무렵 남편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얼굴이 안 좋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그에게 건네며 엑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쓱 훑어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으신가 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지난주에 엄마한테 대략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더욱 허탈해졌습니다. 가족들끼리 이미 일주일 전에 모여서 다 정해놓고 저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정한 거냐고 물었더니 민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얘기가 나왔다고요. 저는 그날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이번 생신은 유럽으로 온 가족이 가고 싶다고 하셨고 다들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물었을 때 민수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면 되지 않겠냐고, 일단은 내가 예약만 해두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워낙 이런 일을 잘하니까 맡기는 거라고 덧붙이면서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숫자들을 계산했어요. 2억 원을 20명이 나눈다면 1인당 1,000만 원.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당신 돈을 내실 리 만무했고 그럼 19명이 나눠야 하는데 아니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로 돈을 낼 수 있는 성인은 15명 정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누구도 명확하게 자기가 얼마를 낼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신호대기 중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항공권 예약은 했냐고, 빨리 하지 않으면 좋은 자리 다 나간다고 다그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직 비용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비용 문제는 무슨, 그냥 예약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다들 조금씩 보태면 되지 않겠냐고, 왜 자꾸 돈 타령만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70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본 시어머니를 위해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 챙겨주느냐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차는 이미 회사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고 곧 시작될 회의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백미러로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해야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보내시는 메시지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내용도 점점 더 구체적이고 압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미넨 호텔이 마음에 안 드신다며 더 좋은 곳으로 바꾸라고 하셨어요. 원래 예정되어 있던 호텔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곳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더 유명한 호텔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호텔은 하룻밤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곳이었어요. 10명이 묵는다고 치면 10박 동안 호텔비만 1억 원이 넘어가는 계산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식사 메뉴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미슐랭 레스토랑도 좋지만 각 도시마다 가장 유명한 현지 맛집들도 추가로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 시간도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유럽의 유명한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신우이 은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매일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올렸어요. 파리에서는 명품 쇼핑 시간을 하루 종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샤넬 본점도 가고 에르메스도 들러야 하고 루이비통 매장도 빼놓을 수 없다면서요. 당연히 쇼핑 시간 동안 짐을 들어줄 포터도 고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요구사항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스위스에서는 헬리콥터 투어를 추가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고 독일에서는 와이너리 투어도 넣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분이 제안하면 다른 분들이 모두 좋다고 동조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추가 사항들을 정리해서 예약하는 건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노트북을 켜고 밤늦게까지 검색을 했어요. 각 레스토랑의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호텔 객실 상황을 체크하고 투어 프로그램의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엑셀 파일에 항목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총 비용란의 숫자는 무섭게 올라갔어요. 2억 원에서 시작한 예산은 어느새 2억 5천만 원을 넘어섰고 그 다음 주에는 3억 원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대체 누가 어떻게 감당한다는 건지 그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도 수시로 카톡이 왔어요. 회의 중에도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시댁 친척들 모두가 저에게 확인을 요구했어요. 이건 예약했냐? 저건 알아봤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질문 공세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부서장님이 제 얼굴을 보고 안색이 안 좋다고 걱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속이 쓰려서 식사를 해도 체했고 밤에는 불안해서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비용이 3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해야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께서 헛웃음을 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시더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하셨습니다. 비용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잖아. 지금은 일단 예약부터 하라고 했잖니.
왜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명확했어요. 결국 제가 다 떠안으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3억 원은 저희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요.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회사 부장까지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 하나 제대로 못 챙겨주겠다는 거냐고요. 남들은 다 해주는데 왜 유독 우리 집 며느리만 못한다고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더욱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번만 제대로 해달라고, 당신이 평생 뭘 바라고 사신 게 아니라고, 딱 한 번만 호강해 보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욕심이냐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라고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증거자료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고받은 모든 카톡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사항들, 시누이의 추가 제안들, 친척들의 압박 메시지들, 모든 것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저장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이 모든 걸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 되어 있었고 민수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상황은 제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매번 쌓여있는 수십 개의 메시지들을 보며 한숨부터 내쉬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셨어요. 항공권은 예약했는지, 호텔은 확정했는지, 레스토랑은 연락했는지, 똑같은 질문들을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비용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으시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시누이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언니, 지금 엄마가 완전히 화나 계신 거 알아요? 언니 때문에 엄마가 밤마다 잠도 못 주무신대요. 생신 여행 하나 제대로 못 챙겨주는 며느리를 뒀다고 속상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못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리가 필요한 거라고요. 3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먼저 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은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언니는 회사 부장이잖아요. 그 정도 돈 준비 못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들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다니던데 왜 우리 집만 이래요? 너무 째째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째째하다는 말에 제 이성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가씨는 이번 여행 비용으로 얼마를 낼 생각이세요? 제 질문에 은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어이없다는 투로 대답했어요. 저요? 저는 일정 짜느라 며칠 밤을 새웠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돈까지 내라고요? 언니가 예약 담당이니까 비용도 당연히 언니가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께서 앉아 계셨어요. 깜짝 놀란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너무 심하게 나오는 거 아니니? 내 생신 여행 하나 챙겨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비용 정리가 필요하다고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건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시더니 소리를 지르셨어요. 지금 나보고 내 생신 비용을 내가 내라는 거야? 자식들이 효도하는 건데 왜 당사자가 돈을 내? 이게 말이 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단지 현실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말을 끊으셨어요. 너희 부부가 벌이가 얼마인데 그 돈 하나 못 내? 다른 집은 다들 하는데 왜 우리 집만 못해? 옆에서 듣고 있던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3억은 우리한테 너무 큰 금액이에요. 우리도 대출금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민수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더욱 화를 내셨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내 생신을 취소하라고?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대접받아 본 적 없는 내가 이번 한 번만 좀 호강해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울먹이며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가셨어요. 이번 주 안으로 예약 다 끝내놔. 안 그러면 나 정말 섭섭하게 생각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시댁 친척들에게서까지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라는 분이 전화하셔서 조카 며느리가 어른 생신도 제대로 못 챙기면 되겠냐고 훈계하셨어요. 이모라는 분도 전화해서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정이 없다고 한탄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수시로 오는 전화와 메시지 때문에 회의 중에도 핸드폰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서 3억짜리 해외여행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나 초췌해 보였거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되면서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색해둔 모든 예약 사이트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항공권 예약 페이지, 호텔 예약 사이트, 레스토랑 예약 시스템. 각각의 사이트에서 가예약 상태로
담아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제는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결제 버튼만 누르면 3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제 카드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 커서를 결제 버튼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냥 이대로 결제해버릴까?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 아니면 더 큰 지옥이 시작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수진아, 내일까지 항공권 예약 확인서 보내줘. 친척들한테 보여줘야 하니까. 알았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결제 버튼 옆에는 취소 버튼도 있었어요. 두 개의 버튼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어요. 하나는 수능의 길이었고 하나는 저항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벽 4시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푸른 빛이 어두운 거실을 은은하게 밝혔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고민했던 시간들,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장 먼저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제 명의로 가예약되어 있는 비즈니스석 20개의 좌석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왕복 항공권 총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커서를 천천히 움직여 예약 취소 버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제가 돌이킬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동시에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 예약 사이트를 열었어요. 미넨, 하이델베르크, 루체른, 인터라켄, 파리. 각 도시마다 예약해둔 5성급 호텔들이 리스트에 떠 있었습니다. 총 10개의 객실, 10박 동안의 숙박비는 8천만 원이었어요. 커서를 움직였습니다. 취소 버튼을 하나하나 눌러나갔어요. 클릭할 때마다 확인 메시지가 떴고 저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선택했습니다. 미넨 호텔 취소 완료, 하이델베르크 호텔 취소 완료, 루체른 호텔 취소 완료.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제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레스토랑 예약도 취소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 유명 맛집들, 고급 카페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렇게 공들여 골라낸 곳들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목록일 뿐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취소 버튼을 누르며 지워나갔어요. 전용 관광버스 예약도 취소했습니다. 헬리콥터 투어도, 와이너리 투어도, 프라이빗 가이드 서비스도 모두 취소했어요. 클릭할 때마다 총 금액에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3억 원에서 2억으로, 2억에서 1억으로, 1억에서 5천으로. 마지막 항목을 취소했을 때 총액은 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취소 확인 메일을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날짜와 시간, 취소 금액까지 모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나중에 필요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정리했던 유럽 여행 일정표였어요. 빼곡하게 채워진 스케줄들, 세세하게 적힌 메모들, 시간대별로 나뉜 활동 계획들. 저는 그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취소된 꿈이라고요. 그리고 원본 파일을 휴지통으로 옮겼습니다. 휴지통을 비우려다가 멈췄어요. 혹시 모르니까 증거로 남겨두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파일 이름을 시댁의 욕심으로 바꿔놨습니다. 모든 작업을 끝내고 나니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모든 예약을 취소한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느껴왔던 그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시원함, 어깨를 짓누르던 압박감에서 해방된 느낌. 오랜만에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취소 확인 메일은 오전 8시쯤 일괄 발송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시작될 거였습니다. 폭풍 같은 항해 전화들, 비난 메시지들, 원망의 목소리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거든요.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허영 때문에 저를 짓밟으려 했던 그들에게 제대로 된 현실을 보여줄 기회였어요. 저는 침실로 돌아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곧 깨어나서 엄청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남편.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제 편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여전히 엄마 편에 설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하게 잠이 왔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마지막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게임은 제 규칙대로 진행될 겁니다. 토요일 아침 8시 10분, 지옥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민수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연속으로 전화벨이 울렸고 진동 소리가 온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수가 잠결에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침착하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든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는 이미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신우이 은지가 보낸 메시지가 가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항공사에서 취소 알림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호텔도 전부 취소됐다고 메일이 왔어.
빨리 확인해봐. 그 아래로는 친척들의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취소가 무슨 소리냐? 예약이 왜 취소됐냐? 당장 확인하라.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아우성이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돌아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했어요. 제 명의로 된 예약이니까 제가 취소할 권리가 있죠.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몇 번 벙긋거리다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친척들도 다 준비하고 있었잖아. 저는 커피 머신 앞으로 걸어가 에스프레소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동안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커피가 다 내려지자 저는 한 모금 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억 원을 제가 혼자 부담하라는 거였죠? 누구 하나 자기가 얼마를 낼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서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제 명의로 된 예약은 제가 책임질 수 없다고요.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직통 전화였어요. 민수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지금 당장 내 마누라 받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내 생신 여행을 다 취소해버렸다고? 미쳤어? 정신이 나갔어? 민수가 저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당황해서 중간에서 우왕좌왕했어요. 엄마, 지금 수진이가 전화 안 받는다고. 네, 아니 그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당장 데리고 오라고. 지금 즉시 여기로 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 당장 설명을 들어야겠어. 저는 여전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아침이기도 했고요. 민수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엄마한테 가서 설명이라도 해줘. 이러면 정말 큰일 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할 거 없어요. 3억 원을 제 명의로 결제하라고 했을 때는 아무 설명도 필요 없었잖아요. 취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체 채팅방은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은지가 연달아 메시지를 올렸어요. 언니, 제정신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엄마가 지금 쓰러지실 것 같다고요. 당장 복구하세요. 친척들도 가세했습니다. 삼촌이라는 분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카 며느리가 감히 어른들을 우롱하는 거야? 이건 집안의 수치야. 당장 사과하고 예약 다시 해. 이모라는 분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 생신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무슨 며느리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메시지는 분 단위로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줄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패닉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께서 폭풍처럼 들이닥치셨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윤수진, 당장 나와.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내 생신 여행을 다 취소해. 내가 무슨 권리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명의였으니까요. 제 카드로 결제될 예정이었으니까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취소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도 못 챙겨? 다른 집은 다들 하는데? 다른 집은 비용을 명확히 분담한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누가 얼마를 낼 건지조차 정하지 않았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왜 그걸 미리 따져? 가족끼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억 원은 나중에 정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누가 얼마씩 낼 건지 정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취소한 거고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떨고 계셨고 민수는 양쪽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누이 은지가 직접 집으로 찾아온다는 메시지였어요. 친척 삼촌도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설득하러, 아니 비난하러 오는 거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어요. 화면을 켜서 폴더를 열었습니다. 증거자료라는 이름의 폴더였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1시간 후 우리 집 거실은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한쪽에 앉아 계셨고 시누이 은지는 반대편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시댁 삼촌도 도착했고 이모도 왔습니다. 모두가 저를 향해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어요. 저는 테이블 앞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밤새 작성한 엑셀 파일이 떠 있었어요. 유럽 여행 전체 비용 명세서였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코웃음을 치셨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돌려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어요. 화면에는 항목별로 상세하게 정리된 비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항공권 1억 2천만 원, 호텔 8천만 원, 식사비 3,500만 원, 관광 및 교통비 4천만 원, 총합계는 3억 500만 원이었어요. 이게 어머님께서 원하신 유럽 여행의 실제 비용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참석 인원은 20명이고 시어머니께서는 주인공이시니까 비용 부담에서 제외하면 실제로 돈을 내야 하는 분은 19명입니다. 1인당 약 1,600만 원씩 부담하시면 됩니다. 1,6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시누이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삼촌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모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가족 구성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2명이니까 2배, 아이들은 반감. 이렇게 계산하면 저는 다른 시트를 열었습니다. 가족별 분담금이 상세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시누이 은진의 가족은 4천만 원, 삼촌 가족은 3,200만 원, 이모 가족은 2,800만 원. 아니, 이게 무슨... 은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4천만 원을 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에. 어떻게 그 돈을 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불참하시면 됩니다. 인원이 줄어들면 남은 분들의 부담금이 늘어나겠지만요.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이렇게 돈 계산하는 게 말이 돼? 내 생신인데 자식들이 알아서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자식들이 챙기는 거라면 자식들이 돈을 내셔야죠. 왜 며느리한테 3억 원을 혼자 떠안으라고 하세요? 그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저도 제 월급으로 살아가는 직장인이고 저희 부부도 대출이 있고 생활비가 빠듯해요. 삼촌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조카 며느리,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가족이 이렇게 칼같이 따지고 사는 건. 저는 삼촌을 향해 물었습니다. 삼촌, 그럼 삼촌께서는 얼마를 내실 건가요? 삼촌 가족 분담금 3,200만 원. 이번 주 안에 입금 가능하신가요? 삼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사정이 있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3,200만 원은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보고는 3억 원을 당장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여행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새로운 시트를 열었어요. 유럽 대신 동남아시아로 변경한 아니었습니다. 태국 방콕과 푸켓 5박 6일 일정. 총 비용은 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1인당 분담금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동남아? 내가 동남아를 가자고 했어? 유럽이라고 했잖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그럼 유럽 일정 그대로 가시되 비즈니스석 대신 이코노미석으로 하시고 5성급 호텔 대신 3성급으로 낮추면. 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럼 총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1인당 800만 원 정도고요. 800만 원. 은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우리 애들까지 하면 1,500은 되잖아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더 줄이시든지 아니면 각자 낼 수 있는 만큼만 내시고 그 금액 안에서 계획을 다시 짜든지 하셔야죠. 이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인원이 줄어들면 남은 분들의 부담금이 올라가겠죠. 당연히요.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생일 잔치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너는 정말 못된 며느리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엉망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3억 원이라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내야 하는 돈이고 저는 그걸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은지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간단해요. 각자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하세요. 그 금액 안에서 여행을 계획하시든지 아니면 여행을 포기하시든지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노트북 화면에는 빈칸이 있는 표가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이름과 입금 금액을 적는 란이었어요. 저는 프린터로 그 표를 출력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각자 낼 수 있는 금액을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그 금액을 합산해서 가능한 여행 계획을 다시 짜드릴게요.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아무도 선뜻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떨고 계셨고 은지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삼촌과 이모는 서로 눈만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어요. 현실을 보여드렸고 선택지도 제시했어요. 이제 결정은 여러분이 하세요. 방으로 돌아가는 제 뒤로 격렬한 논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누가 얼마를 낼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입금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단체 채팅방은 며칠째 조용했고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은지도 삼촌도 이모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자기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럽 여행도, 동남아 여행도, 심지어 국내 여행조차도요. 공짜로 갈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이던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하니까 모두 쥐죽은 듯 조용해진 겁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시어머니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수진아. 오랜만에 들어보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차를 길가에 잠시 세우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네, 어머님. 이번 여행은 취소하기로 했다. 다들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툭 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말을 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명절이나 제사 같은 것도 내가 오기 싫으면 오지 않아도 된다. 저는 놀라서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선을 그으실 줄은 몰랐어요. 민수는 보내겠지만 너까지 억지로 오라고는 안 하마. 우리도 이제 서로 편한 게 나을 것 같구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 다음에는 점점 크게. 결국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웃었어요. 자유였습니다. 완벽한 자유였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받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살면 되는 거라고요. 앞으로 시댁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며느리 역할에서 은퇴할게. 대신 우리 둘이서 우리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가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았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들이었어요. 카페에 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너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큰 짐을 내려놨거든. 친구들에게 그간의 일을 간략히 얘기해 줬어요. 시어머니의 유럽 여행 요구부터 3억 원의 비용, 그리고 제가 모든 예약을 취소한 이야기까지요. 친구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들었습니다. 와, 대박. 너 진짜 용감하다.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그래도 시원하겠다.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인 거잖아. 친구들의 반응에 저는 다시 한번 웃었어요. 그렇죠,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 시누이의 뻔뻔함, 친척들의 압박, 그리고 민수의 무책임함. 하지만 동시에 제가 그 모든 것에 맞서 싸웠던 순간들도 떠올랐어요. 새벽에 혼자 예약을 취소하던 그 짜릿한 순간, 비용 명세서를 내밀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던 순간, 가리고 결국 그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순간,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 1초도요. 오히려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고 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했으며 끝까지 제 선택을 지켜냈으니까요. 며칠 후 회사에서 부서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최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분기에 큰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윤 부장님,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인다고 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큰 결정을 하나 내렸거든요. 제 삶의 주인은 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부서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그렇게 제 커리어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예상대로 민수만 혼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날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갔어요. 민수가 밤늦게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어머님 생신은 어떻게 하셨어? 그냥 근처 한정식집에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했어. 엄마, 은지, 나 이렇게 셋이서.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씁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3억 원짜리 유럽 여행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결국 근처 식당에서 셋이서 식사를 한 거죠. 엄마가 당신한테 미안하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특별한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면 돼.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정말로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민수만 혼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명절이 편해졌습니다. 시댁 눈치를 보며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친척들의 간섭을 듣지 않아도 되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했습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겼어요.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저번 일은 내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 것 같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욕심이 생기더라. 다른 집은 다들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던데 우리 집만 못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서운했나 봐. 이해해요, 어머님. 앞으로는 우리 서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지내자. 내가 편한 만큼만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용서나 거리두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중요한 건 제가 다시는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을 분명히 지키는 거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민수와의 관계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시댁 일은 스스로 처리했고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고 큰 명절에는 민수와 함께 잠깐 들르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며느리로서의 의무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지난해 이맘때쯤 시어머니에게서 받았던 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잡았지?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때 그 메시지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계기가 되어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정직한 거라고요.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내 한계를 분명히 알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저였고 제 선택은 제가 책임졌어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으로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의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걸요. 제 방식대로, 제 선택대로 후회 없이. 이것이 제가 선택한 자유였으니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